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직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9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을 하고 시작하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자세히 보시면 보강대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구멍들이 작성되어 있고 이 수직 평면에는 카운터 보호 형태로 구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케치를 정면도를 보고 니은자 형태로 된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도면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가로가 100, 높이가 10, 그리고 위쪽도 폭이 10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높이는 50mm입니다. 그리고 보강대를 제외하고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스케치를 할 때 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 길이는 100입니다. 축소해서 화면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10mm, 그 다음 반대쪽으로는 90mm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50이었으므로 위쪽으로는 40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10mm, 그리고 원점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뷰 상태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돌출을 할 때 좀 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하게 되는데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운데 부분에 홈뷰를 보면 이 상태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영역에 보강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도면에서 이 영역을 스케치해서 앞쪽 면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즉 50mm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돌출시키면 영역의 가운데 점에 나중에 평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도면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평면을 사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칭 돌출로, 그래서 이 가운데 면 위치로 돌출을 할 것이고 거리를 이제 50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 가운데, 즉 XY 평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25mm, 아래쪽으로 25mm를 보내서 총 50mm가 되도록 스케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운데 평면을 바로 XY 평면을 잡으면 가운데 영역의 평면이 저절로 잡히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출을 준다면 우리가 두 평면, 우리 위에 있는 평면에서 두 평면의 중간 평면을 사용해서 작업 평면을 가운데에 만들어서 리브를 작업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대칭으로 작업을 하면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F4번을 클릭해서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을 못갖게 해보겠습니다. 도면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지수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원 모양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이가 50mm이므로 절반의 반지름의 값인 25mm로 못갖기 했다는 것을 치수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못갖기 반지름, 못갖기를 선택해주고 반지름을 25mm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를 앞쪽과 옆쪽, 뒤쪽을 클릭해서 못갖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쪽에 있는 파이 15mm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목각기한 원과 같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90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을 해서 미리 투영을 해도 되고 형상 투영을 해서 투영해서 중심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상 투영을 하지 않아도 원을 선택한 다음 이 모서리에 가져다 대면 중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름 15mm 크기로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중심을 찾아서 치수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됩니다. 아니면 형상 투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되면 차지팝으로 변경해주고 범위는 전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슬롯을 작성하겠습니다. 슬롯을 보시면 치수가 중심 대 중심까지 거리가 25mm이고 슬롯의 지름, 즉 폭이 위쪽 슬롯을 보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대 중심으로 거리가 25이고 지름이 8mm인 슬롯을 위아래로 두 개 작성하고 슬롯 사이의 거리는 32mm이므로 위쪽으로부터 10mm 벽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질 것이고 왼쪽에서부터 25mm 위치에 슬롯의 첫 번째 중심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옆으로 90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직사각형 아래에 자,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합니다. 작성 방법은 1번 긴 중심 거리, 그 다음 3번 지름 거리를 입력하면 슬롯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클릭해주고 거리가 25mm였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지름은 8mm였습니다. 그러면 슬롯이 작성되었고 동일하게 반대쪽에도 지름, 중심 대 중심 거리 25, 지름 거리 8mm를 입력해줍니다. 자, 치수를 이용해서 먼저 왼쪽에서부터 아래쪽 이 점까지 거리가 25mm였습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수직 구속, 이렇게 수직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벽에서부터 치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자, 슬롯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30mm였습니다. 그리고 치수, 벽에서부터 슬롯 중심까지 거리를 이제 10으로 주면 슬롯이 모두 구속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영역이 두 개이므로 각각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차지팝으로 변경해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경사면에 있는 카운터 보호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정면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을 보면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부분을 보면 카운터 보호의 큰 지름은 파이 9mm입니다. 6 파이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6과 9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파이 9mm이고 그 다음 작은 쪽의 지름은 두 개가 있으므로 2-파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P는 바로 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보호는 우리가 작성할 때 원이 아니라 점으로 스케치했었습니다. 물론 원으로 돌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작업해야 되므로 불편하니까 점을 하나, 둘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의 위치를 구속해 주어야 합니다. 점의 위치는 우리가 평면도에서 봤을 때 가운데 위치, 우리가 우측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면도에 아래에서부터는 30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30mm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 선부터 첫 번째 점까지 선 거리를 30으로 입력해주고 그리고 수평 정렬하겠습니다.
원점과 수평 정면. 그리고 다음 치수.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30mm. 그리고 이제 점과 벽 사이의 거리를 10mm를 입력해주면 구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멍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카운트 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값은 거리가 아닌 우리가 옆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거리 값이 아닌, 자, 거리로 하면 이렇게 특정한 거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값이 아닌 전체 관통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름을 보시면 위쪽 큰 지름이 9mm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DP는 2mm이므로 그대로 두고 아래쪽 끝 지름은 바로 4m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를 입력해주면 자, 홈뷰 상태로 보면 이런 형태로 카운트 보호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 구멍이므로 그대로 우리가 미터 나사가 M이 붙어 있으면 우리 택 구멍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보강대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보강대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운데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평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평면에서 두 평면의 중간 평면 클릭하고 회전해서 반대쪽을 클릭하면 중간에 평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고 나면 또 작업 평면을 또 가시성을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또 꺼주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대칭으로 돌출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클릭해 보면 이게 바닥면이 XZ고 좌표계가 XY 평면이 YZ 평면이고 XY 평면이 클릭해 보면 가운데 영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옆으로 회전해 보면 이렇게 가운데 영역에 XY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 처음 시작하듯이 XY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 부분 앞쪽의 부분들을 가려지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선을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자, 선의 치수값은 도면을 보면 정면도에서 위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리를 45mm로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선을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한 다음 자, 다음 점을 찍을 때는 이런 초록색 점을 찍으면 구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초록색 점을 피해서 투영된 선 위에 클릭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해서 이 끝점과 이쪽 끝점의 거리를 45mm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F7을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보강대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영역으로 형상 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면이 아니므로 3D 모형에서 돌출로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돌출로 폭이 우리 회전 단면도에 보면 정면도에서 6mm만큼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출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리브로 해도 됩니다. 리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브 선택하시고 자, 반드시 두 번째 스케치 평면의 평행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바로 이 선입니다. 자, 제대로 지금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프로파일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브가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할 때는 돌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자, 대칭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이 6mm입니다. 이렇게 이게
곡면이 아니기 때문에 닫힌 영역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형상 투영을 정확하게 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투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주소에서 R 3mm로 못깎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모서리 부분들이 모두 3mm로 못깎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쪽 보강대 부분을 보면 R 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2mm로 못깎기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역자로 된 이 부분도 못깎기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보시면 평면도에서 R 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 3mm가 더 큰 부분이 이렇게 세 모서리가 만나는 이 부분이 R 3mm가 되고, 그 다음에 보광대 부분과 이 기역자로 꺾이는 이 부분은 바로 R 2mm 또는 우리 정면도에서 R 2m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2mm로 못깎기 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반드시 이 안쪽 부분을 먼저 못깎기를 해주시고 바깥쪽을 작업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깎기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mm로 주고 이쪽 부분 클릭, 클릭, 모서리 클릭 이렇게 하면 하고, 그 다음 추가하려면 클릭 3mm 하고 모서리 하나, 둘, 셋 뒤집어서 하나, 둘, 셋. 순서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도면을 보았을 때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mm, 3mm로 각각 그리고 2mm 부분이 더 위쪽 부분 선생님이 아까 다시 취소해 보겠습니다. 하는 순서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못깎기 2mm로 한 다음 지금 못깎기 할 부분이 이쪽 부분과 2mm 이쪽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못깎기를 하면 둥글게 못깎기 되는 부분들이 도면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3mm를 추가해서 해주면 도면과 모양이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깎기 한 부분을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3mm 못깎기 안쪽을 먼저 해주고, 자, 3mm 못깎기를 해보니까 위쪽이 더 이렇게 채워지는 모양으로 못깎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mm를 먼저 못깎기를 하면 이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3mm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클릭해 보면 우리가 위쪽에서 봤을 때 아까는 이쪽에서부터 깎였는데 채워졌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쪽 부분부터 채워지고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못깎기는 3mm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 같은 모서리 세 군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주면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반지름 2mm로 바꿔주고 모서리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 이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가 2mm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서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해버리니까 못깎기가 좀 모양이 변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mm, 3mm, 자 이렇게 이럴 때는 따로 못깎기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다시 한번 목깎이 해서 이제 2mm로 바꾸고 모서리 부분 자, 그러면 단일 경계로 목깎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 자, 모양이 한꺼번에 할 때랑 이게 인벤터에서는 약간의 이제 뭐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같이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목깎이 부분을 할 때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해서 도면에 꽉 채워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 자동화 기능사 39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부품 번호는 39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9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